정치인문학 김종상입니다. 이태원 할로윈데이 이 사고, 그야말로 온 나라에 충격을 주면서 156명의 희생자를 냈는데요. 특히나 젊은 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성들이 또 많이 죽었고요. 우리나라를 찾는 이 관광객들이 대표적으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태원이지요. 강남 또 홍대 등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사고를 분석을 하고 또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이태원이라는 곳이요, 늘 주말이 되면은 또 여러 나라의 음식들이 있는 가게들이 많고 등 해서 젊은이들이 몰리고 클럽이나 이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비대면을 하다가 마스크 해제가 되는 이 할로윈 대회를 맞으면서 몇 년 만에 엄청난 관광객 또 국민들이 그날 몰렸는데요. 저는 현장에 있는 이 경찰들이 첫째로 잘못이다. 이들은 직업의식을 갖고 그래도 교통경찰이든 마약 또 성범죄 단속반이든 상황이 그 정도 되면은 일반 국민들보다 앞서서 어떻게 조치를 선행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서너 시간 앞에 112 신고를 하고 그게 전부 다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현장, 물론 늘 현장은 힘든 곳이지만은 이런 큰 사고 아니면요, 112나 이런 체계들 한번 제대로 점검할 수도 없습니다. 늘 그래 등한시 해가 넘어가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몇십 번 신고를 하고 몇 시간 만에 출동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지금 전체 총괄하는 상황실장 등 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경찰청장이 주말이긴 하지만은 무슨 자기 비서관이나 참모도 없습니까? 본인에게 전달도 안 되는, 가서 직접 깨우더라도 이 경찰청장이 이런 사건을 대통령보다도 더 늦게 인지하는, 이게 후진국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 지휘체계에 있는 경찰들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희생이다 아니면 사망이다, 또 이게 사고다 아니면 참사다, 그런 지금 말장난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러나 들여다보면요,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원래 지금 이 이태원이라는 이런 클럽, 예전에 버닝썬 사태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마약 성범죄 등 해서 그날 경찰들이 마약 성범죄를 주시를 했다, 이것도 10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들고 있는 그 범죄자들이 안에 섞여 있었던 것은 분명할 거거든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또 술 취한 취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견됐던 사고다. 이 초동 조치를 경찰에서, 현장에 있는 경찰이 못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화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신체적으로도 취약한 여성들이 힐을 신든지 해서 신발에 미끄러지고 등 하면은 이런 사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경찰의 이 수준이, 그러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수완박해서 수사권을 경찰에다가 다 주라, 이것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있을 때 검찰에 힘을 빼기 위해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걸 수사할 대한민국의 경찰 수준이 이런 일 생기기 전부터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 이 엉터리 지금 법, 이거부터 저는 뜯어 고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는 우리 이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답게 서로 돕고 인공호흡을 하고 실어 나르고 끌어올려서 피해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친 이 지금 쓰러져 있는 이분들 생명을
그다지 많이 구하지는 못했다. 이 정은 아닙니까? 그리고 중환자들을 이송할 지금 통로도 없었거든요. 어찌 보면 중환자들을 이송해서 조금 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기는 합니다. 이 플라토니즘 국가론에 보면요. 각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또 지휘부든 위정자들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해야 한다. 그래야 그 조직이 성공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결국은 위에서부터 지휘 체계에서부터 또 이 정치권부터 저는 이걸 지금 정쟁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까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도 성역음시 수사를 해라.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경찰이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사고가 안 나서 운이 좋았을 뿐이지 똑같은 내나 그 경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화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모이고 난 뒤에 이 주최 측에서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성숙해서 마치고 난 뒤에 휴지도 하나 없다 이렇게 했죠. 내가 그 국민들이 불꽃축제 얼마 전에 있었던 불꽃축제도 한번 봐보세요. 쓰레기에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맨날 며칠 치운 거 아닙니까? 이게 늘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국민이 내나 그 국민이고 또 그 경찰이 내나 그 경찰입니다. 민주당이 어디다가 대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정부에다가 무능이니 뭐니 이렇게 덮어 씌우는지 공동 책임 다 져야 할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에 나는 충성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사람에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책임이 있으면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책임져야 된다.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도 저는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중요한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 정치권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한 건 잡았다 해서 어떻게든지 이걸 엮어서 지금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갖고 가려고 하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혹시 있지 않을까 엉터리 생각들 아스라 저는 책임에 같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완박 이 법 이거 전부 민주당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법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은 여러 가지 수사선상에서 지금 초점이 이 이태원 이 사고에 몰리다 보니까 모든 언론들이 그쪽에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의혹 그것대로 저는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이태원 희생자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감지가 되는데요. 여기에 뭐 노조들 또 시민단체들 해서 공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성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사람이 이 사건 터지자마자 SNS에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겼다. 이렇게 해놓고 바이든 차량 행렬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때문에 참사가 뭐 관계가 되는 것처럼 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남영희뿐만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심지어 윤미향까지도 가세를 했습니다. 이게 정쟁이 이용할 지금 사건입니까? MBC 이 공영방송도 한번 봐보세요. PD수첩에서 이 정부가 잘못 대응한 거를 고발하는 그런 제보를 기다린다.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요. 외국에서 이 선진 국가들 보면은 우리가 독일에 있는 미넨 그 옥토버 맥주 축제나 또 저게 스페인이죠. 아마 토마토 축제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도 아무 사고 없이 잘 넘어가거든요. 대한민국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무능한 문재인 5년이 지금 여러 가지 아주 힘든 국가적 상황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온 구석구석 똥을 싸놓은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치워야 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국가를 그러나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멈춰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도 지금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름대로 처음부터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책임질 사람들 몇 명은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도 차기 대권에 조금 다가가 있는 이 사람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해서 이들이 개인의 자기 정치적 입장으로 의견들 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흔들릴 필요도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계산된 적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유승민의 발언은 이 사람은 제3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기대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자기가 기대할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에 편성한 그야말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내부의 총을 겨누는 발언들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바른정당 할 때 김무성하고 같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아주 색다른 사람들이고 그게 다른 나라가 구성될 수 있을까요? 이런 자기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얄팍한 정치적 계산하지 마라. 머리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준석이 생각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참 대통령 해먹기 어려운 나라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보면 얼굴에 살이 많이 빠졌는데요. 대통령이 연일 조문하고 또 유족들 찾아보고 사과도 했는데 더 이상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 정치 노림수에 같이 편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국방 부분도 북한의 어떤 도발도 그렇고 이럴 때 국민들이 힘을 이 정부에 모아줘야 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때입니다. 불의의 사고가 나서 정말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애도기간 마치고 더 이상의 정쟁에 이 희생자들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에 몸을 담는 이 공직자들은 더 심기일전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나라의 곳곳을 살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